아주 기묘한 식당 하나가 있습니다. 멕시칸 음식을 파는 곳인데 단순히 음식을 파는 수준을 넘어서 미국인들에게는 거의 정교화도 같은 지위를 누리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식당이 걸어온 길을 찬찬히 뜯어보면 증마리지 가관인데 대장균이니 노로바이러스니 하는 흉흉한 이름들과 함께 뉴스 사회면을 아주 화려하게 장식했던 전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이 정도면 망해도 벌써 망했어야 정상이고 사람들이 무서워서라도 발길을 끊는 게 당연한데 재앙의 잿더미 속에서 매번 더 강렬하게 부활해서는 보란듯이 더 긴 줄을 세우는 불가사의한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어떤 맛을 가졌길래 사람들은 배탈의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면서까지 이 거대한 은박지 덩어리에 그토록 열광하는 것인가. 그 지독하고도 끈질긴 매력 치폴레입니다. 치폴레 이야기는 1993년 콜로라도 덴버의 한 작은 동네에서 시작되는데 요리학교를 갓 졸업한 스티브 엘스라는 야망 넘치는 청년이 나는 나중에 근사한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을 차릴 거야 라는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한 작은 마련용 가게를 하나 열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지극히 단순 명쾌했는데 신선한 재료 몇 가지만을 가지고 주문 즉시 눈앞에서 만들어주는 마치 서브웨이 같은 방식의 멕시칸 음식을 선보이자는 것이었고 이게 바로 치폴레의 시작이었죠. 아버님께 85,000달러라는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돈을 빌려서 대학교 근처에 허름한 가게를 차렸는데 처음에는 메뉴판이라고 할 것도 없이 브리또 아니면 타코 이게 전부인 단촐한 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이 무기였으니 미리 만들어 놓은 음식을 데워주는 게 아니라 주문과 동시에 또르띠아를 데우고 밥을 푸고 고기를 썰고 살살을 얹어주는 그 생생한 과정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신선한 충격이자 볼거리였던 겁니다. 입소문은 무섭게 퍼져나갔고 한 달에 수천 개의 브리또를 팔아치우며 가게는 말 그대로 대박이 났는데 웃기게도 정작 사장인 스티브 엘스는 여전히 이건 내 꿈을 위한 발판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며 파인다이닝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두 번째, 세 번째 지점을 내면서 그는 깨닫게 되는데 자신이 잠시 거쳐가려 했던 이 투박한 브리또 가게가 바로 자신의 운명이라는 것을, 그리고 미국 외식 산업의 지형을 통째로 바꿔버릴 거대한 혁명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말이죠. 치폴레가 다른 패스트푸드 체인과 결정적으로 달랐던 지점은 바로 진정성 있는 음식이라는 다소 거창하기까지 한 그들의 철학에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배를 채우는 음식을 넘어 재료가 어디서 오고 어떻게 길러졌는지까지 따져가며 항생제 맞지 않은 돼지고기를 고집하고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은 옥수수만 사용하며 공장식 축산이 아닌 인도적인 환경에서 자란 닭을 쓰겠다는 패스트푸드 업계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고집을 부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고집은 소비자들에게 이 집은 그냥 한 끼 때우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환경까지 생각하는 착한 기업이구나 라는 강력한 믿음을 심어주었고 조금 비싼 가격에도 기꺼이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치폴레에서 밥 한 끼 먹는 것은 단순히 브리또를 소비하는 행위를 넘어서 자신의 가치관을 표현하고 윤리적인 소비에 동참한다는 일종의 상징적인 행위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토록 완벽해 보였던 진정성이라는 갑옷에는 치명적인 균열이 숨어 있었으니 중앙에서 모든 재료를 가공해 공급하는 일반적인 프랜차이즈와 달리 신선함을 위해 각 매장에서 직접 채소를 썰고 재료를 손질하는 방식은 역설적으로 식자재 관리에 구멍이 생길 경우 그 어떤 것보다도 식중독에 취약해지는 구조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재앙의 그림자는 바로 그 지점에서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치폴레의 주문 방식은 일종의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아서 길게 늘어선 줄 위에서 컨베이어 벨트처럼 움직이며 수십 가지 선택지 앞에서 실존적인 고뇌를 거쳐야만 비로소 나만의 브리또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직원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대한 또르띠아 한 장을 턱하니 펼쳐놓고 당신을 쳐다보는데 이 순간부터 당신은 이 브리또의 창조주가 되어 모든 것을 결정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관문은 밥인데 그냥 흰밥이냐 아니면 고수와 라임즙으로 상큼하게 양념한 실란트로 라임 라이스냐를 골라야 하고 이어서 검은 콩이냐 갈색 콩이냐는 마치 짜장이냐 짬뽕이냐와 같은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메인 바로 고기를 고를 차례인데 벌건 불 위에서 사정없이 구워버린 스테이크는 그을린 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데 한입 베어 무는 순간 욱하고 터져나오는 육즙은 마치 이것이 고기다 라고 선포하는 듯한 야만적인 맛을 자랑합니다. 잘게 다진 닭고기, 치킨은 아도보 소스라는 것에 재워 구워내는데 짭짤하면서도 매콤한 그 양념 맛이 아주 중독적이라서 한번 맛들이면 다른 고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게 만들고요. 카니타스라고 불리는 돼지고기는 몇 시간 동안 뭉근하게 익혀서 결대로 잘게 찢어 놓았는데 이건 뭐 입에 넣자
씹자마자 사르르 녹아 없어지는 수준의 부드러움을 보여주며 부리토 전체를 아주 기름지고 풍요롭게 만들어 버립니다. 거기에 신선한 토마토를 숭덩숭덩 썰어놓은 마일드 살사, 옥수수가 톡톡 터지는 콘살사,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시큼하고 매운 레드 칠리 살사까지 취향 따라 끼얹고 마지막으로 사워크림의 시원함과 과카몰리의 녹진하고 부드러운 지방맛까지 더해지면 드디어 이 모든 재료를 꾸역꾸역 담아 터지기 일보 직전에 거대한 은박지 미사일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걸 한 입 베어무는 순간 뜨거운 또르띠아의 저항을 뚫고 들어오는 밥과 고기, 아삭한 채소와 크리미한 과카몰리, 시고 짜고 맵고 고소한 온갖 맛들이 입안에서 그야말로 난장판을 벌이는데 이게 참 희한하게도 뒤죽박죽 섞인 맛이 아니라 각각의 재료가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도 결국 하나의 완벽한 교향곡을 만들어내는 아주 원초적이면서도 계산된 맛의 폭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착한 음식의 대명사로 승승장구하던 치폴레에게 2015년은 악몽 그 자체였는데 미국 전역의 매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장균과 노로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터지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복통과 설사를 호소하며 쓰러져 나갔습니다. 진정성 있는 음식을 외치던 바로 그 입으로 식중독 사태를 해명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닥친 것이고 언론은 연일 치폴레를 대서특필하며 조롱했고 겁에 질린 소비자들은 매장 근처에도 가지 않았으며 회사의 주가는 그야말로 수직으로 곤두박질치며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말이지 이 정도면 보통 가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거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히는 게 당연한 수준인데 치폴레는 여기서 아주 전공법을 택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매장의 문을 하루 동안 동시에 닫아버리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전무후무한 조치를 단행하며 사태 수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죠. 물론 그 이후로도 몇 차례 크고 작은 위생 논란이 더 있었지만 여기서부터 정말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끔찍한 사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슬금슬금 다시 치폴레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치 그래 너희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근데 어쩌겠어 네 브리또가 너무 먹고 싶은 걸 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어떤 공포나 이성적인 판단보다도 혀끝에 각인된 그 원초적인 맛에 대한 그리움이 더 강하게 작용했던 것이죠. 결국 치폴레의 기묘한 성공 신화는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진리 하나를 알려주는데 그것은 바로 압도적인 맛은 다른 모든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위생 논란과 생명을 위협했던 식중독 사태라는 그 어떤 브랜드도 버텨낼 수 없을 것 같았던 거대한 위기 속에서도 치폴레가 꿋꿋하게 살아남아 여전히 최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내세웠던 고상한 철학이나 윤리적인 이미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오직 치폴레만이 줄 수 있는 그 독보적이고 압도적인 맛 그 자체에 있었던 것이고 사람들의 뇌 위에 깊숙이 박혀버린 그 맛에 대한 갈망이 모든 불안과 공포를 이겨낼 만큼 강력했던 겁니다. 치폴레는 단순히 그냥 멕시칸 그릴이 아니라 잘 만든 핵심 제품 하나가 가진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인간의 미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원초적이고 강력한 본능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거대한 사례와도 같습니다. 한국에는 아직 정식으로 들어오지 않았지만 만약 언젠가 이 논란의 브리또가 우리 곁에 상륙하는 날이 온다면 당신은 과연 그 모든 흉흉한 역사를 알면서도 한입 베어물 용기가 있으신가요? 아마 한번 맛보는 순간 여러분도 그 위험한 매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안녕히 계세요.